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 시작했다고 해서 다들 공부해보자, 화이팅! 이러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저의 방학 하루 루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 방학 계획표인데요. 이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딱 12시간을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국어 3시간, 영어 2시간, 수학 5시간, 탐구 2시간 정도로 공부했고요. 빡세 보이죠? 빡셉니다. 하루 종일 거의 공부만 하는 시간표인데 사실 이건 이상적인 거고 저도 여기 사이사이에 빈틈을 맨날 만들긴 했어요. 저는 학원도 딱히 안 다녔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 상태로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기상은 항상 6시에 합니다. 이게 방학이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가도 돼서 늦게 일어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계획도 무너지고 오전 시간을 아예 버리는 일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6시에는 꼭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또 아침에 잘 못 일어나가지고 알람 어플 같은 것도 깔아서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되게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썼던 알람 어플은 알람이라는 그 주황 색깔 어플 되게 좋은 게 알람을 끌 수 있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있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거는 흔들면 꺼지는 거.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100번을 흔들어야지 알람이 꺼지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흔들다 보면 짜증도 나지만 일단 잠은 깨요. 그런 것도 있고 바코드를 찍어야지 알람이 꺼지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에다가 바코드 이제 붙여놓고 나갈 수밖에 없게끔 해놓기도 했고 수도꼭지 사진을 찍어야지 알람이 꺼지게 해놔서 무조건 일어나서 수도꼭지로 갔다가 와야 돼서 세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할 만큼 6시 기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를 하고 스터디 카페까지 도착을 해줬습니다. 제가 다녔던 스터디 카페가 집에서 30분 정도 걸어야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걸어갔는데 저는 이 걸어가면서 또 잠을 깨기 위해서 신나는 노래를 엄청 크게 들어가지고 가면서 잠을 깼어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7시 정각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날의 플래너를 쓰는 거를 목표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꼭 가지고 갔던 거는 일단 타이머. 방학 때는 학교도 안 가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해이해지기 쉬운데 타이머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재면 어제는 이만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생기면서 조금 공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는 스터디 플래너.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스터디 플래너랑 타이머는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아침에 탐구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수능 임박하면서는 국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런 방학 때는 왜 탐구 공부를 했냐면 제가 정말 야행성이라서 아침에는 아무리 뭘 해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좋아하고 뇌를 덜 써도 되는 탐구 공부로 아침 시간을 채웠습니다. 특히 뭐 사탐 인강 선생님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공부 시작하자마자 인강을 들어줘서 잠도 깨고 공부도 시작하는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저는 그리고 학기 중에 사탐을 거의 벼락치기를 했었는데 벼락치기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방학 때 한번 개념을 봐놨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게 처음 개념을 봐서 공부를 하는 거랑 한 번 봤던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거는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한 번씩 인강 들으면서 개념 정리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면 또 장점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2시간을 공부를 했는데도 아침 9시예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 정도까지는 국어 공부를 해줬습니다. 또 수능 국어가 아침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국어는 아침에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국어 하는 거는 조금 무리여서 탐구를 해주고 국어를 해줬어요. 저는 국어만 유일하게 학원을 다녀가지고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로 보통 공부를 했는데요. 방학 때는 사실 내신 범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위주로 했는데 보통 기출문제나 사설 모의고사 이런 학원에서 줬던 자료들을 풀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언어와 매체를 내신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하기 전 방학에는 언어와 매체 개념을 공부하는 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학기 선행을 하고 나머지에는 모의고사 공부에 집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시작한 일을 그날 끝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국어를 문제를 풀고 다음날에 분석을 하고 이런 사람도 많던데 저는 그럼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푼 문제는 그날 풀고 채점하고 분석까지 완전하게 마무리해주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저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거나 아니면 근처에서 친구랑 같이 만나서 밖에서 밥을 먹거나 했거든요. 저는 집중력도 별로 안 좋고 공부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만은 그냥 아예 공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집에서 유튜브를 좀 보고 온다던가 산책을 좀 한다던가.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를 했다, 뭐 이동 시간에도 공부를 했다 이런 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작 공부해야 될 시간에 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점심시간 1시간은 머리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제가 제일 약했던 과목인 수학을 공부해줬어요. 내신 수능 구분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줬었어요. 방학 때는 다음 학기 거 기출문제집, 마더턴 같은 거를 풀었어요. 마더턴 검정색 책에 문제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몇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걸 정해놓고 그냥 그 하루 안에 그 문제를 다 풀고 채점하고 오답 노트까지 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공부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보면 방학 때 수학 문제집을 뭐 3권을 끝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여러 문제집을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한 문제집을 제대로 끝내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마더턴 한 권만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영어 공부를 해줬는데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 사람으로서 영어는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학 때는 영어 모의고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하나랑 단어 외우는 거는 꾸준히 꼭 해줬어요. 저는 듣기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듣기는 빼고 나머지 모의고사 부분을 50분을 잡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제가 정말 열심히 외웠거든요. 단어를 많을 때는 하루에 150개까지 외울 정도로 단어 외우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단어 외우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미를 제가 만들어서 단어에 부여를 하면 이게 뭔가 싶다가도 나중에 뜻을 가리고 보면 이상하게도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예시 하나로 첼시, 소중히 하다라는 단어를 전 어떻게 외웠냐면 체리에 C가 있잖아요. 그 C를 뱉어가지고 모아놓잖아요? 그게 왜 모아놓냐면 소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지만 나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공부를 하면 그게 몇 년이 지나도 기억날 정도로 효율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팁 드렸습니다. 이제 또 기다리던 저녁 시간이 왔는데요. 저녁 시간은 점심 시간과 다르게 벌써 이게 공부를 5시간에 4시간, 9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치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깐 누우면 그냥 이대로 잘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친구랑 산책을 하다가 수다를 떨다 보면 그냥 오늘 친구랑 놀다가 집에 들어갈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 마지막 밤 시간을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혹에 휩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1시간 동안 공부를 아예 안 하되 대신에 그 시간은 1시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꼭 지켜주는 방식으로 점심, 저녁시간을 해결했습니다. 다시 7시에 돌아와서는 수학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해주고 부족한 과목들까지 보충을 해줬는데요. 보통은 수학을 위주로 했어요, 이 시간에는. 근데 저녁 먹기 전까지 한 공부 중에서 내가 플래너에 썼는데 해결을 못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만 조금 추가해주는 식으로 이 시간을 썼습니다. 이때 또 저녁 먹을 때부터 공부하기 싫었잖아요. 슬슬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리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 싫을 시간이라서 이때는 또 수학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잠도 깨고 텐션도 좀 올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1시까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줬어요.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물론 쉬어줬지만 이 밤 시간은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유튜브로 좋아하는 연예인 찾아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친구랑 전화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치만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1시에는 취침을 했어요. 네, 이렇게 제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말로만 들으면 정말 빡세긴 한데 실제로 해보면 더 빡세요. 계획을 이렇게 짰지만 맨날 이걸 지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꼭 했다 하는 거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생활 패턴 지키기입니다. 방학 때는 등교 시간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늦잠 자고 대충 2시부터 공부하러 가고 이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부 패턴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는 것만큼은 정말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 수면 패턴이 망가지면 그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또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공부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아침 일찍은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수면 시간과 더불어서 저는 배
터지게 밥 먹는 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친구들 만나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신나기도 하니까 또 엄청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다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졸리고 집중 안 되고 더부룩하니까 눕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이렇게 돼서 하루가 망해버리는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도 그냥 배부를 정도만 적당히 먹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터디 플래너 쓰는 건데요. 중3 때부터 스터디 플래너를 꾸준히 써와서 고등학교 때는 거의 맨날 쓴 것 같아요. 공부를 아예 안 한 날도 그냥 나 놀았다 이런 식으로 스터디 플래너를 썼었는데 그렇게라도 매일매일 기록을 해나가는 게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겨울방학은 되게 해이해지기 쉽잖아요. 하루 계획을 과도하게 세우다 보면 계획한 일을 다 끝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후반부로 가면 의지도 떨어지고 어차피 못할 거 그냥 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계획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은 양이어도 좋으니까 계획한 것은 꼭 다 하고 자기.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 환경 찾기입니다. 저는 무조건 공부는 독서실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라는 철학이 확실한 사람이었는데요. 주변 친구들 보면 뭐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도 공부하기도 하고 윈터스쿨 가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저는 윈터스쿨을 갔다 온 5주를 기점으로 집중력이 완전 반토막이 났거든요. 아무리 가둬놓는다고 해도 내가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에게 맞는 공부 환경과 공부 방법, 또 언제 쉬어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찾아가고 잘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각자 본인에게 맞는 공부 환경, 공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저의 하루를 잘 보셨나요? 제가 방학 때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학기 중에 내신도 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저 미드에 빠져가지고 독서실 가서 하루 종일 미드를 보고 온 날이 하루 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에 써있나요? 네, 한 장 있죠.